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이슈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5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대기업 등기 임원들의 연봉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억 원을 받고 다른 사람은 10억 원대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100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 오너들은 오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먼저 영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의 경우에는 연봉이 100억이 넘는 등기 임원이 모두 6명이었고요. 그중에 301억 원을 최태원 회장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지난해에는 누가 연봉왕이었을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에 마지막 날에 이제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렇죠. 이제 지금 직전까지 이제 발표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5분 전에도 발표되고요. 예. 계속 나오고 1분 전에도 있습니다. 발표되고 예.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겠죠. 네. 연봉 킹, 연봉 왕이 누굽니까? 그렇죠. 연봉킹. 예. 작년은 그러니까 2013년이 예. 되겠죠. SK그룹 최태원 회장이었었는데 예. 이번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감 관계로 등기 이사에서 빠지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최태원 회장은 아니다. 그러면 누구였을까요? 예. 일단은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삼성그룹 쪽에서 나왔는데 바로 이제 삼성전자의 신종균 사장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네. 그 연봉 킹인데요. 이 모바일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신종균 사장이 145억 7,200만 원으로 예. 순위도 껑충 쳤어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당당한 여두에서 뛴 건가요? 제 생각에 한 6위, 9위권에서 지금 1위권으로 예. 지금 바로 이제 튀어오르게 됐는데 예. 연봉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제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네. 이제 기타 근로소득이라고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일회성의 특별 상여를 줍니다. 예. 그 특별 상여 금액이 무려 91억 원을 받게 되면서 그러니까 145억 중에서 이제 91억이 특별 상여죠. 예. 거기에 힘입어서 이제 당당 연봉 킹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특별 상여를 왜 이렇게 많이 받게 된 걸까요? 여러 가지 공로도 인정받았었고요. 예. 또 흔들리고 인다 이런 평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예. 그것을 다시 뭐 밑바닥에서 올려 세웠다. 이런 능력, 실적에 대한 평가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다른 기업의 대표들, 임원들도 공개가 됐는데 뭐 다음 카카오 이서구 대표의 연봉도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받게 됐습니까? 그 이서구 다음 카카오, 왜 다음 카카오 하냐면은 다음 카카오가 지금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과 함께 뭐 시가총액으로 1위, 예. 1위를 다투는 뭐 정말 대형주입니다. 코스닥 대형주인데 예. 이서구 대표가 이제 첫 번째 급여가 공개가 됐습니다. 42억 이제 4천만 원, 42억 5천만 원 수준을 받게 된 건데 예. 이서구 대표의 또 내용을 보면은 또 내용도 상당히 좀 다음 카카오스럽다 이런 것도 밝혀질 무슨 수가 있어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연봉으로만 보면은 예. 이서구 대표가 한 1억 원대 정도인데 40억대에 향하는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게 됐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톡 옵션을 스톡 행사한 옵션. 겁니다. 그래서 예. 다음 카카오가 되고 또 다음 카카오가 합병하면서 또 잘 나가게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주식 매수 네. 선택권을 행사를 해서 이제 40억대, 42억대의 연봉을 받게 된 겁니다. 이런 거 다 공개되면 본인들 심정은 어떨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공개가 돼야죠. 예. 네, 주식 또 하나 회사니까. 주목할 인물이 네. 이제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 보수가 얼마였습니까? 지난해에는 4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좀 보고서는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좀 있어요. 왜냐면은 아모레퍼시픽의 최근 주가 흐름이라든가 이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예. 하죠. 뭐 이지용 부회장도 앞설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더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일단 연봉은 예. 44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 서경부 회장도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특별 상여가 31억을 차지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참 많이 받으시는데 다른 세상 이야기기도 네, 하고요. 상상이 참 잘 안 되는 액수네요. 부럽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맘때가 되면 관심을 끄는 대상이 삼성의 조금 전에 신종균 대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자, 두 번째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예. 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4인방. 네. 네. 누구누구죠? 그 신종균 네. 대표 있고요. 예. 하고 권오현 권오현, 부회장이 있고요. 예. 또 윤북은 이제 C 가전 부분을 읽는
예. 이끌고 있는 이제 윤부근 사장이 있고 예. 이상훈 재무 담당에 또 인물이 있습니다. 예. 이 네 명을 뭐 빅3, 4라고 얘기도 하고 예. 윤부근, 이제 신종균, 이렇게 빅3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한 명씩 볼까요? 예. 일단은 예. 네, 조금 전에 권오현, 나왔던,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이 93억 원이었고요. 예. 순위가 좀 몇 위 정도 되는 건가요? 저 정도? 93억이면은 이제 아직까지 총 집계가 안 예. 돼서 확답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10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군요. 예, 일단 연봉킹은 신종균 사장이 거의 확실한 게 왜냐하면 이제 SK 회장, 최태원 회장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치열한 경쟁자가 정몽구 이제 현대차 그룹 회장인데 네. 이미 예.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에도 현대제철 등기이사에서 이제 빠졌습니다. 미등기로 예. 빠졌기 때문에 이미 이제 금액 자체로도 안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신종균 사장이 145억이었었고요. 네, 권오현 부회장이나 신종균 대표나 뭐 그 전해보다는 많이 오른 걸로 지금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예,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스마트폰과 실적의 향상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앞서 이제 말했던 이제 윤부근 사장 가전 부분 대표죠. 이 54억. 네. 그다음에 이상훈 이제 최고 이 재무 담당 책임자는 38억 원. 그래서 가장 궁금했던 이 삼성전자의 4인방의 연봉도 오늘 3월 31일 날 다 공개가 됐습니다. 네. 여전히 굉장히 높군요. 그 100억 원이 넘는 분이 계시고 메시고 38억, 45억. 그런데 조금 전에 현대차 정몽구 회장 이야기도 했는데 네. 현대제철에서는 그렇죠. 빠졌지만 네. 현대차에는 이미 등기 임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개가 그래서, 됐죠? 예, 현대 정몽구 회장 연봉도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 57억 원 이제 수준으로 아마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현대차 그룹에서만 57억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정몽구 회장은 이제 공개가 네. 됐습니다. 이런 등기임원 연봉 이렇게 순위 보면은 이제 아는 이름도 좀 찾아보게 되고요. 네. 뭐 얼마나 올랐나, 순위가 얼마나 내려갔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게 되는데 네. 그 순위표를 보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라진 오너입니다. 네. 등기임원 그 명단에서 사라진 사람들도 그렇죠. 많죠. 예, 이제 2013년 처음 공개됐을 때 연봉킹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었었는데 예. 뭐 수감 중이기 때문에 이제 등기 임원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빠졌던 것 같고요. 예. 또 한 명 당시 10위권 안에는 하나그룹의 김승효 회장이 있었는데 어. 김승효 회장도 이번에 이제 사라졌고요. 어. 구자준 LIG 손해보험 이제 전 회장이죠. 구자준 전 회장도 이번에서는 이제 다 등기 임원에서 사라지게 됐기 때문에 아마 순위권에서는 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이 얼마의 연봉을 받았는지는 실은 알 길은 없는 거죠. 네, 예. 왜 이렇게 사라지게 된 거죠? 보통 그래도 등기 임원에서 물러났지만 네. 기업에서 영향력은 여전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 등기에서 물러나고 이런 뒤에서 그림자 경영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자본시장 통합법을 개정할 때부터도 방금 우리 앵커분께서 말하셨듯이 그 예. 논란이 치열했었는데 예. 그 조항이 등기 이사, 등기 임원 중에서 연봉 5억 원 이상을 공개한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등기 이사가 아닌 미등기 이사가 된다고 하면은 공개할 의무가 없는 거거든요. 법적 예. 책임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분들이 이제 등기 임원은 아니지만 등기 네. 이사는 아니지만 미등기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또 기업에 대한 경영권은 계속해서 이제 쥐게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여서 이 자본시장 통합법 연봉공개 조항에 대한 수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영향력은 크게 달라지는 게 기업 없죠. 내부에서는 없는 거죠. 네, 그러나 공개하냐 마냐만 달라지는 책임 거죠. 부분도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관례적으로 다릅니다. 원래 등기 임원이라는 게 뭘 등기 임원이라고 하냐면요. 예. 우리가 법인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뭐 XX 회사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법인 등기를 할 때 쫙 그 리스트에 대표 이사 누구, 상무 이사 누구, 전무 이사 누구 네. 그분들을 등기 이사라고 하는 건데 등기 이사 말고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무님, 전무님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분들이 미등기, 비등기라고 하는데 등기 임원은 속된 말로 굉장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오너들 같은 경우에는 비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상당 부분 피할 수 있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호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경영권 행사에 있어서는 뭐 큰 문제가 아,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사라진 오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관심을 끄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네. 네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예. 재벌 3세. 네. 예, 재벌 3세 분들 뭐 이상하게 이번 명단에 들어있는 분도 있고 빠진 분도 있습니다. 네. 인지도가 상당히 이제 높은 분들이 여기 이제 많이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근데 예.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등기 임원이 될래, 등기 이사가 될래, 나는 등기 이사는 안 할래. 예.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 사장이건 부회장이건 회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등기 이사가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제 주주총회 때 이제 참가를 하게 될 때 예.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막 참가를 하고 거기에 엄마 사랑해 쓰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부진 사장은 왜 주주총회에 참가했는가? 등기 대표이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자기가 주총을 진행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이제 등기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곧 연봉도 공개되고 나올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명의 이제 3세 중에서 등기 이사가 바로 정의선 부회장. 그렇죠. 정의선 부회장도 예. 연봉도 공개되고 예. 예,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런 뉘앙스가 상당히 담겨 있다고 등기이사가 아닌 재벌 3세도 있잖아요. 있죠. 예.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은 등기이사가 아닙니다. 또 이건희 회장도 등기이사가 아니고 예. 신세계그룹 쪽에 가보면은 정용진 부회장이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역시 뭐 경영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은 등기 임원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일반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등기사가 뭐 등기사로 돼 있다 안 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고요? 어떤 방향이 맞는 건가요? 등기 임원을 하는 것이 방향으로는 옳죠. 왜냐하면 내가 네. 등기 임원을 한다는 것은 이 회사와 함께 내 이름을 거기에 받고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 하나에 좀 천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료들도 공개가 되고 그게 굉장히 나는 투명에 있어서는 자신 있다 이런 걸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뭐 많이 지적하는 대로 이 등기 임원, 등기 이사로 통해 가지고 경영에 참여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겠지만 예. 또 반론도 있습니다. 곧 등기 임원이라고 해서 경영 잘하는 거 아니고 예. 비등기라고 해서 예. 못하는 거 아닌데 왜 그러냐? 또 이렇게 반론하는 뭐 분들도 전문 계시더라고요. 경영인한테 철저하게 맡기는 게 좋은 방향 아니냐라고 이제 또 반론하는 시각도 네, 있는 그런 거죠. 시각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연봉 많이 받는 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기업체에 임원이 되는 것은 군대에서 별을 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5억 원 이상 받는 분들만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만 임원이 되면 여러 가지로 달라지죠. 물론 연봉도 올라갈 것이고 네. 어떤 부분이 크게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은 일단 등기 비등기도 또 나뉘게 되는데 임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또 건강 관리, VIP 검진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가장 큰 게 이제 법인카드의 액수입니다. 즉 보통 딱히 나올 수는 없지만 자기가 예.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 거의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그 연봉 액수 정도의 소위 말하는 그 회사를 위한 돈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좀 융통성이 있죠. 이게 무슨 비자금 쓰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그것도 다 공개하게 되고 재무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또 다른 혜택이 있다는 것. 법인카드 액수를 그만큼 연봉 가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쓸 돈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군요. 이제 책임도 따르는 거겠지만 물론 책임이 분명히 그 따를 정도의 거고요. 혜택을 주면서라도 회사가 신뢰를 하는 거죠. 경영적으로 뒷받침해 주겠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매해 공개될 때마다 이제 그 공개 명단에서 빠지는 사람이 하나둘 이제 늘게 되면 네.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재벌들의 이제 좀 투명화가 더 급선무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데 올 초에 나왔던 것은 그러니까 이 등기 미등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자르지 말고 무조건 이 상장사들 공개를 할 때 1위부터 50위까지를 다 공개하자. 예. 그렇게 되면 한 회사에 미등기 임원이건 등기 임원이건 임원의 1위부터 50위는 다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예. 혹은 1위부터 30위까지 공개되자. 이런 식으로 등기와 미등기를 좀 나뉘자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다시 국회에 가서 예. 통과돼서 자통법이 또 개정될지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알기에는 일부 국가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임원들의 연봉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 기업의 직원과 임원의 연봉의 차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공개한 이유도 이런 거였습니다. 일반 사원들,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보는 거예요. 자신들의 임원과 대표의 이 연봉을 예. 보고 나서 과연 저 정도를 받을 만한 일들을 했나라는 것을 예. 스스로 파악을 한 다음에 예. 이제 어떤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하라라는 것을 공개했는데 지금은 약간 취지가 안 맞는 게 많은 우리 평 직원 셀러리맨 분들이 깊은 한숨만 좀 내쉬는 예.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한 해 한 해 가면서 좀 이제 취지를 찾아야 되겠죠. 예. 네, 오늘 공개 결과를 보면 연봉의 공개 본래 의도였던 경제 민주화 취지는 다소 퇴색되고 있는 듯합니다. 기업 오너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 등기이사 연봉 공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